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은 좀 영상이 좀 뜸했었죠. 현욱이가 어제 이제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아무래도 고3 수험생이 집에 있으면 좀 조심스러워져가지고 저도 뭐 저녁에 또 술도 통 안 먹게 되고 장사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좀 만들고 뭐 좀 그런데 좀 소홀해진 거는 사실이네요. 엊그제부터 마스크 좀 벗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엊그제부터 이제 감성돔이 원활하게 나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어제 명진호 선장님께서 낚아온 감성돔입니다. 씨알도 이제 점점 이제 고르게 되고, 살도 좀 찌고, 빵빵하게 이렇게 고기가 좀 좋은 게 나고 있습니다. 저녁에 오실 손님인데, 한 4, 5시간 전에 이렇게 한 4시간 전쯤에 미리 좀 숙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시간이 한 2시 정도 됐는데 6시 이야기니까 지금 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좀 숙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4시간 정도면 숙성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최소한 한 6시간에서 8시간 이상은 지나야 이제 요 몸속에 성분이 약간 분해가 되면서 이노신산 함량이 좀 늘어나고 이렇게 감칠맛이 늘어나는 그런 시점이 되는데 4시간으로 숙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한번 잡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고기 좋다. 잠깐만. 세 분 오실 거고 한 1.5kg 정도 요청을 하셨는데 한 1.5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숙성을 하지 않고 그냥 손질해가지고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하도록 할게요. 무게를 한번 따라봅시다. 고기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까? 낚시로 낚은 자연산 감성도. 고기 멋지죠? 멋집니다. 제가 10월 달부터 이렇게 감성돔을 한 마리씩 갖고 와서 팔았는데 아무래도 10월 달 정도 되면 선두로 치고 나가는 것들은 육질이 상당히 괜찮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것만 이렇게 한두 마리 고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빵빵하고 살진 것들은 그 중에서 몇 마리 안 되기 때문에 한 11월 달 이후는 돼야 육질이 이렇게 상당히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 10월 달에 사오던 그쪽은 유리판장에서 이렇게 사왔었는데 그쪽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전량 다 선물로 잡은 고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상태가 좋은 거를 이렇게 고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전부 다 낚아오는 거니까 전부 다 상태가 좋고 육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감성돔을 본격적으로 팔 수가 있다. 무게를 따라본다 했습니다. 무게를 따라보기로 했는데 나빠졌네요. 자, 1.5kg는 될 것 같죠? 1.5kg 조금 넘어가죠. 꼬리 잘랐는데도 뭐 1.5kg 넘어가니까 1.5kg 가격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눈이 저울 알고 계시죠? 보통 이제 고기를 수조 안에서 꺼낼 때 한 마리 꺼내보고 무게가 안 맞으면 다시 넣어놓고 또 다른 걸 꺼내서 이렇게 개근을 하는 그 과정에서 고기가 비늘이 이제 벗겨지고 상처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대중으로 이제 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눈대중으로 제가 이제 꺼내서 이렇게 무게를 맞춰 드리는데 대부분 뭐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 200g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방금 요것도 제가 뭐 피 안 빼고 이렇게 했으면 한 1.6kg 정도 나갔었겠죠. 1.5kg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성돔 내장 안의 상태는 어떻는지도 한번 봅시다. 살색이 좋네. 자, 지금 11월 달인데도 산란을 마치고 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직도 알 주머니가 어느 정도 있는 모습입니다. 내장 안에는 하얀 기름이 어느 정도 덮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 시기에도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늘이 11월 18일이니까 보통 이제 감성돔 같은 경우는 한 12월 달부터 한 6월 달 사이가 제일 맛있는 계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고기가 완벽하게 최정상에 있을 때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 상당히 고기가 좋으니까. 나중에 수율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피 빼는데 너무 이렇게 올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거 뭐 핏빼는 도구를 한 개 준비를 해야 되나 요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피가 완벽하게 잘 빠진 거예요. 그리고 대가리는 나중에 상으로 끓여 드려야 되니까 손질을 해놔야 되겠죠. 제가 이 고기 손질을 할 때마다 고양이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라도 한개 주자. 한개 뭐. 자, 제가 10월 달에도 감성돔을 팔기도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감성돔의 시대가 왔습니다. 시즌이 왔어요. 오늘 11월 18일이니까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제가 작년에도 한 3월 말, 4월 초까지 감성돔을 팔다가 안 팔았거든요. 감성돔 그 먹이가 5월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4월달 말까지 팔아도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4월달 접어들면 감성돔이 이렇게 알이 비대해지고 이렇게 육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3월 말, 4월 초까지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앞으로 한 4달 이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감성돔 맛있는 시기에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성돔 안에 들어가서 숙성해 놨다가 한 4시간 뒤에 한번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성돔 보여드렸는데 갑자기 참돔을 가지고 왔죠. 동네 형님께서 참돔 포장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참돔을 하나 잡았습니다. 상당히 크기가 큰 건데 2.5kg 정도 되는 건데 한 서너 번 정도 드실 양만 드리고 또 해비빔밥하고 물에 주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해드리고 일부러 큰 걸 잡았어요. 일부러 큰 걸 잡은 이유는 보시면 이쪽에 한쪽에 이렇게 비늘이 좀 이렇게 벗겨졌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비늘을 쳐놓고 보니까 조금 이렇게 상처가 난 것 같은데 크게 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쪽은 억수로 깨끗하고 이게 들어온 지 한 3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마 낚시를 랜딩하는 과정에서 낚시를 벗겨 가지고 어창에 넣어야 되는데 그때 이쪽 부분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투당 발버둥을 쳤겠죠. 그래 놓으니까 한 3일 지나니까 이렇게 상처가 조금 있으면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안쪽에 육질까지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상처가 난 거니까 2.5kg 짜리니까 요 한쪽만 해가지고 반만 해가지고 형님 해드리고 반은 해비빔밥 물에 뭐 조금 남으면 저녁에 어머니 반찬 조금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 생물 장사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깨끗하거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부등을 치가지고 상처가 난 것들은 처음에는 그 눈에 잘 안 들어와요. 한 2, 3일 지나면 이게 이제 발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어요. 좋다고 샀는데 막상 보면 이렇게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질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감성돔 영상 중에서 이렇게 참돔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성돔의 금어기가 언제다? 5월 한 달인데 그러면 참돔은 언제가 산란기일까요? 참돔은 금어기가 없습니다. 참고로 참돔은 금어기가 없고 포획 금지 체장만 있는데 25cm로 참돔은 언제가 산란기일까요? 참돔도 봄이 산란기입니다. 보통 3월에서 한 6월 사이로 보면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수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좀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보통 한 5월달, 6월달 정도 되면 참돔이 상당히 알이 커지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육질도 좋습니다. 육질 좋죠. 그러면 이제 참돔 같은 경우는 제가 연중으로 파는데 감성돔은 겨울에만 팔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그런 부분도 궁금하시죠? 아무래도 참돔 같은 경우는 산란을 안 한 사이즈들, 작은 사이즈들은 이제 연중 이렇게 많이 낚아 오십니다. 그런데 감성돔은 우리 지역에서는 겨울밖에 안 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감성돔 같은 경우는 물이 차가울 때 맛이 좋은 생선이고 참돔 같은 경우는 물이 차갑든 뜨겁든지 항상 그 품질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감성돔 같은 경우는 겨울에만 좀 판매가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영상에서 계속 설명해왔던 부분이니까 꾸준하게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죠. 제가 보통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손질하는 시간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좀 해드리고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평소 때 장사할 때 이렇게 안 합니다. 평소 때 장사할 때 이야기할 거 다 하고 짠망질 거 다 짠망지면 장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상을 찍으려고 마음을 먹고 나면 이제 조금 미리 이렇게 시간이 한가할 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이야기할 것도 좀 생각을 해놓고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거지.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탈피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배 쪽이 조금 더 기름기가 많겠죠. 지하에는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뭐 말이 많다, 너무 늦다, 요렇게 이렇게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말도 안 하고 뭐 해만 쓰고 있을 것 같으면 뭐 영상이 매일 똑같은데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말이 하고 싶으면 죽는데. 아니, 말 안 하고 해만 쓰릴 것 같으면 그걸 갖다 말라 비해주고 있겠어. 계속 이야기를 해야 그날 영상이 다 달라 보이는 거지. 말만 안 하고 해만 쓰고 있으면 똑같은 영상이죠. 자, 요렇게 손질이 됐네요. 보시다시피 반대쪽에 아까 상처가 있었던 부분에는 조금 색깔이 좀 진하긴 한데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죠.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보니까 안쪽에 약간 핏기가 보이긴 하는데 거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베어주면 안 되네. 요렇게 베어주면 여기 왼쪽 편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베어주면 여기 반대쪽 특별하게 뭐 살이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좋아 보이죠. 왼쪽에는 이렇게 기름이 올라서 상당히 괜찮고. 그래서 이제 겨울 시즌이 되면 감성돔도 상당히 인기가 좋지만 참돔도 상당히 맛있게 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한 5월달, 6월달까지는 산란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감성돔, 참돔 둘 다 한번 즐겨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렸네요. 막간을 이용해서. 갑자기 전기가 온다노. 어? 전기씨가 온다노. 아, 맞나? 전기 오면 그거 썰어줘야 되겠다. 뭐? 북발이. 국발이?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수조 상황을 보여드릴 때 구석에 가만 앉아있는 북발이 한 마리 보셨을 겁니다. 그게 들어온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게 사이즈가 1kg가 조금 될똥말똥 하면서 좀 사이즈가 좀 작아. 손님한테 이제 들어오고 나서도 좀 추천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확실히 좀 사이즈가 좀 돼야 되는데 좀 팔기가 좀 망설여지다 보니까 좀 계속 안 팔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팔기 어려워진 거지. 그래갖고 우리가 저거를 갖다가 명탕 끓여 먹을까 썰어 먹을까 막 구워 먹을까 하고 있었다 이가. 어제 이제 수조 청소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어제 이제 현욱이 시험장 이제 데려다 주고 이제 장사는 안 했는데 집에서 수족관 청소하면서 그걸 보니까 고기가 약간 눈이 땡 이래가지고 조금 불쌍하더라고요. 아니, 빨리 이게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군대에 갔던 그 좋은 곳이 내 뱃속을 줄이야. 그러니까 그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조카가 또 휴가 나와가지고 놀러 온다고 하니까 내일은 그거 한 마리 썰어주고 오늘은? 오늘 저녁에는 뭐 다른 건 내 해줄게. 이거는 고양이 주고. 요거는 회비빔밥 등살 하나인데 회비빔밥 하나 물에 하나 넉넉하게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통영에서 여기까지 회비빔밥 하나 물에 하나 포장하러 온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굳이 요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유튜브 보시고 오시고 싶어 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겠으나 너무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오시면 저도 솔직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회비빔밥 하나 물에 하나 드시고 물론 회비빔밥 물에 하나가 이제 가격이 얼마 안 되지는 하지만 그게 하찮다는 뜻은 아니고 굳이 그거 밥 두 그릇 드시기 위해서 통영에서 여기까지 가지러 온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뭐 부담되기도 하고 그렇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참돔회 하나 완성해봤습니다. 아, 살도 좋고, 맛있을 것 같죠? 좋습니다. 참돔이든 감성돔이든 겨울 시즌에 찬바람이 불 때는 뭐든지 다 좋아요. 물론 이제 쥐노래미처럼 그리고 이제 또 도다리처럼 이제 산란기에 접어든 그런 생선들은 빼고, 그런 생선들은 산란기라서 당연히 육질이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 말고 겨울철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어종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뭐 방어 이런 것들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또 이제 볼락도 이제 알이 생기기 전에 안 그래도 내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볼락이 살이 좋거든요. 볼락도 알 생기기 전에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뭐 참돔, 감성돔 뭐 이런 것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형님 포장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비빔밥 물에 하나 해드리고. 거기 육수가 육수만 따로 담았나? 장군이 가지고 아니 그래 통영에서 여기까지 굳이 이거를 밖에서 방금 제가 막 불을 까고 있는데 손님이 막 오셨더라고. 아유 참, 내 죄송스러웠어. 자, 일단은 뭐 멀리서 오셨으니까 비빔밥 하나, 물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 되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300g 정도는 안 되겠나? 그렇죠. 보통 저희가 1인분에 한 100g 정도 넣어 드리는데, 멀리서 오셨고 또 제 팬이라고 말씀하니까 이렇게 부담스럽게 줄비야 다음에 안 오지. 말이가 방구가. 손님들이 항상 찾아주시는 건 좋은데, 이거 너무 멀리서 이렇게 일부러 오시면 저도 솔직히 뭐 장사는 장사지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별게 없는 가게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있는 가게하고 똑같습니다.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시내에는 낚시발에 자연산 고기 같은 게 없어서 뭐 아무래도 좀 드시기가 힘들겠지만은 해비빔밥 물회 같은 거는 어디 가서도 다 드실 수 있는 그런 기대에 놓으니까, 그제도 오실 일이 있으시면 한 번씩 찾아주시는 거는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멀리서 잠깐만 실수했네. 멀리서 이렇게 일부러 오시면 저도 부담이 돼가지고 전복을 안 넣었네. 깜빡했다. 해비빔밥에는 전복이 안 들어가고 물에는 이렇게 전복이 하나 들어갑니다. 육수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통영에 집도 진짜 많고 맛있는 집도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 제 피해는 확실히 한갑습니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손님 거 또 정리하러 갈게요. 뭐 드릴까요? 자, 한 4시간 정도 숙성이 됐습니다.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감성돔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회를 썰어 놓으면 그물발이는 좀 덜합니다. 낚시발이 같은 경우는 육질의 손상이 전혀 안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성돔 특유의 이렇게 사각사각 하는 그런 식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숙성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쫀득한 식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저라면 이제 차라리 숙성이 안 돼도 약간 서걱거리는 그 식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돌돔이나 감성돔 특유의 그 서걱거리는 식감, 그리고 또 방어 같은 경우도 겨울철 되면 되게 살이 단단해지면서 약간 서걱서걱 하는 그런 식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식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감을 좋아하시면 숙성을 안 하고 그냥 드시는 게 낫고, 좀 쫀득쫀득하고 찰진 식감을 좋아하시면 숙성을 해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감칠맛도 좀 늘어나니까 입에 짝짝 달라붙는 그런 느낌도 느낄 수 있으니까 더 좋겠죠. 개인의 취향입니다. 어느 게 더 낫다 이런 느낌보다는.
확실하게 숙성이 그래도 한 4시간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완벽하게 숙성은 안 돼도 살이 이렇게 찰떡처럼 쫀쫀하게 변했어요. 딱 느낌이 다르죠. 일반적인 화로를 쓸 때 느낌하고 쫙쫙 달라붙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딱 생겼습니다. 뱃살하고 등살하고 갈라가지고 한번 탈피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장사를 할 때는 손님들 목소리도 들으라고 하니까 영상을 이렇게 풀로 쓰기가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자, 손질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숙성이 돼서 찰기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한 4시간밖에 숙성을 안 했는데도, 확실하게 찰기가 느껴지네요. 제가 지금 뭐, 맛을 보면 좋겠지만, 손님 거니까 맛을 볼 수는 없고, 요렇게 숙성해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려가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그 특유의 식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취향껏 드시면 되겠죠. 제가 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 일식에서 말하는 숙성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일단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시집에서 말하는 그 숙성은 보통 이렇게 소금 숙성을 많이 합니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수분을 빼내고 잡내를 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틀 3일 이렇게 숙성을 하는데, 보통 저희 횟집에서 쓰는 건 이제 통째로 숙성을 하는 방법이라서 기본적으로 그 방식 자체가 이제 근본적으로 좀 다르죠.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숙성을 하는 이유가 몸속에 그 어떤 에너지, ATP 에너지가 이노신산으로 이렇게 분해돼서 감칠맛을 조금 더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제 하는 거고, 일식집에서 말하는 숙성은 우리하고는 약간 좀 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숙성이라고 해서 한 가지로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들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제가 칼을 대 보니까 감성돔이나 돌돔 같은 거는 이렇게 칼을 대면 이렇게 조직이 썰려 나가는 느낌 있죠. 그게 이렇게 서걱서걱하고 썰려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찰기가 늘어났습니다. 서걱서걱 하는 그 느낌이 거의 없어졌어요. 확실히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찰기가 확실히 늘어났네요. 이렇게 배를 딱 떠보면 그 딱 느낌이, 입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딱 느껴집니다.
확실히 쫀득쫀득한 식감이 늘어났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먹어볼 수는 없지만 파르하고는 확실히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숙성회를 판매하진 않는데 손님들께서 이렇게 요청하시면 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본인의 취향 따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영업 중이라서 뭐 물소리하고 그릇 소리하고 뭐 계속 들립니다. 그런다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면서 제가 영상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실제 영업 중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유를 안 달아봤네. 그러고 보니까 손님이 생각보다 좀 일찍 오셔가지고. 자, 감성돔 이렇게 한 접시 썰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감성돔 시즌이니까 감성돔 한번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참돔도 상당히 좋아지는 계절이니까 참돔도 많이 드시고.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휴가 나온 조카 나중에 또 회도 한 접시 썰어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에 뭐 또 제가 현욱이 시험 때문에 영상도 좀 뜸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활발하게 또 영상도 좀 올리고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안녕. 왜 이리 배가 고프노? 오늘 왜 이리 흙이 가지노? 말은 많이 했어. 말을 많이 해서 그렇나?